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6년 2월 24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내려가서 한국 시장도 좀 내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거는 뭐 어려운 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내려서 어려운 장이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장이라서 뭐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장과 상관없이 뭐 전쟁과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건지, 일단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뭐 올리고 있는, 강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먼저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가 2.11% 상승을 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1.13%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선방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징주로는 바이오 쪽에서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상반된 주가를 보였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주가 변동성이 있었고요.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는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기록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저 가격을 제가 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갈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신만전자 갈 수 있겠냐라는 성토의 글들이 난무하고 시장에서도 막 불확실성으로 얘기를 하고 하이닉스를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오는 뭐 이런 형국이 됐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블랙록 펀드, 저기에 이제 뭐 지분율 공시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주가 도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AI 관련된 사업이 우려도 많긴 하지만 반도체 쪽은 솔직히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 AI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파는 업체들이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부적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손해볼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도 매수자들이 끊기기 시작을 하면 언제든지 경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식을 수가 없다. 조정은 이때 올라가는 폭은 아직까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는 역시나 뭐 실사가 나오지 않고서는 주가가 움직일 여지가 안 보입니다. 바이오가 좋든 지수가 좋든 아무 상관없이 지금 그룹주 내에서도 개별적인 얘기를 붙인 애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이노베이션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나진도 또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HLB가 이끌어주면서 개별적으로 또 재료가 붙어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시총 순위에서도 상당히 밀리고 고전하는 모습이고,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놈들도 만만치 않은 애들이라서 이 코스닥 10위권 사수가 버거워 보이는 상황이에요. 일단 실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실사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사를 얼마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마치느냐, 그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주가가 뭐 얼마가 오르니 내리니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때까지 뭐 최소 5, 6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매를 따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열매가 크게 맺을지 아니면 작게 맺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때까지 투자를 했다고 치면, 이제는 그 열매가 잘 여물어서 이게 S급 열매인지 아니면 B급 열매인지 따보고 맛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썩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달콤한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꽃은 얘기를 안 할게요. 꽃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됐습니다. 자, 오늘 뭐 HLB 블로그를 통해서 파나진 관련된 얘기를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ADC에서 다음 단계인 AOC를 파나진이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ADC 다음 세대가 AOC가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파나진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냥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AOC 임상을 성공을 하겠다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차트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차 전지 종목들이 미국 쪽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거 중국 거 맞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금 약세였습니다. 개별 종목은 이슈가 있는 애들은 상승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미사이언스나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 3자 배정유증,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이 지분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조금씩 발생해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하나 비전이 상한가를 갔었고요. 로봇 종목들도 반등이 좀 나왔고 통신주가 좀 하락이 있었고 미코제는 진짜 이거 끝도 없이 내려가네. 와, 참. 저게 몇만 원 하던 종목이었는데 거의 HLB 글로벌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항서제약은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팹은 0.25%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0.19% 100원 올랐고요. 코스닥은 1.13% 상승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0.36% 하락을 했고요. 지금 회사들 재무로 봤을 때는 뭐 파나진, 제넥스, 팹은 돈이 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거 사채나 삼자배정 유증으로 들어왔던 물량들 금액이 좀 남아 있을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돈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글로벌도 풋옵션이 많이 행사됐기 때문에 돈을 거의 다 썼을 거고요. 바이오 스텝도 가난하고 생명과학도 가난하고 제약은 뭐 그렇고 HLB도 가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처리이기 때문에 재무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먼저 HLB 파나지는 2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더 갈 걸로 보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224일선이 지지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위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00원대 이 448일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한 2,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LB가 같이 가는 상황이면 파나진도 이거 뭐 더 가겠다 욕심을 부려볼 만한데 만약에 LB가 가지 않는데 파나진이 너무 급등한다. 그러면 뭐 이노베이션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유효하되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뭐 재료가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뭐 한번 주가 올랐다고 만원 가자 이거는 좀 오바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은 297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차트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킬 자리를 못 지켜주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한 2700원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빨리 개선이 되려면 5일선으로 올려주는 양봉 하나 정도가 또 떠줘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으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는 28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뭐 HLB 테라피틱스도 차트가 좋진 않습니다.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고 있고 신저가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HLB는 5일선 아래에서 움직이면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재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몰라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HLB 테라피틱스의 신경영양성 각막염에 대해서 아직 희망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뭐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HLB 움직일 때 잘 익절하자라는 마음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이게 임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처음에 회사가 너무 말을 부풀렸어요.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어느 정도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설레발만 안 쳤으면 이렇게까지는 실망하지 않았을 건데 이 뭐 미국 대표나 한국 대표나 같이 뭐 성공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고 남은 임상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이오에서 임상은 시간이 금입니다. 예, 시간이 금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연기가 되거나 임상이 한번 실패할 경우에 딜레이 되기 때문에 상업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고 경쟁 약물들은 빨리 시간을 좁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간이 또 중요하고 결과도 한 번에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HLB도 지금 CMC 부분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게 정말 뼈아픈 매출 하락으로 봐야 되겠죠. 2년 동안에 매출을 올렸으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HLB 바이오스텝은 125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은 테라퓨틱스보다는 낫습니다. 5일선 위로 올려주는 양봉이 떴어요. 그럼 여기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내일도 5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약간 V자 형태로 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서 누워서 간다고 해서 좋을 거 없어요. 약간 산을 만들었다가 또 밑으로 빠지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건 상관없지만 옆으로 그냥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모르게 이렇게 봉들이 일봉이 형성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내일도 5일선을 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글로벌입니다. 20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글로벌도 정말 징합니다. 징해. 야, 제 주변에 HLB 글로벌 투자하고 계신 분들 평단이 싸도 한 만원 근처일 거예요. 좀 중간 정도 된다는 사람들은 15,000원 전후고 정말 3만원짜리에 계신 분들도 아직 있고 뭐 그래요. 정말 지독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트적으로 봐서도 지금 5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이게 바닥이 잡혀서 돌아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5일선 붙여주는 그림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5일선도 붙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지독하다. 자, HLB 제약입니다. 16,12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제약도 다행스럽게 오늘 바로 회복은 시켜줬습니다만 5일선 위로는 붙여주지 못했어요. 5일선 저항 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내일도 5일선 안착을 못하면 언제든지 이 112일선이죠. 15,700원까지도 눌릴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올라가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현재로서는 그냥 뭐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차트인 걸로 보입니다. 세력 관여 없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밑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HLB 제약 같은 경우에 매출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도 그거는 뭐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신화어드밴스 가지고 와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거지 원래 하던 사업이 매출이 확 뛴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게 좀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뭐 그룹주 내에서는 실적이 괜찮은 거지 얘도 시장 밖으로 던져 놓으면 실적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냥 HLB 식구 안에서만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받는다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국내 생산을 담당한다든지 이런 걸로 엮어가기만 해도 제약은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기승전 승인입니다. 승인만이 저희가 뭐 꿈꾸던 것도 이룰 수 있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냥 개꿈으로 끝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HLB 생명과학은 3,995원에 마감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112일선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요것도 또 안착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3,600원대 3,700원 690원에서 700원 요 사이까지는 또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과학도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게 파이로티닙하고 사온 것도 임상이 1월 달에 끝났는데 이게 뭐 얘기도 없고 뉴스도 없고 선당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약들이 하다가 없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위암도 없어졌잖아요. 선낭암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이뮤노믹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나노코박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다 지금 있잖아요. 손가락 5개. 손가락 5개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냥 썩어서 잘려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손가락 몇 개 없어요. 숟가락도 못 집어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냥 뭐 안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해입니다. 안티가 아니라요. 팩트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 우리가 뭐 주주총회나 주주간담회 때 진영구 회장님이 뭐 몇 년 안에 몇 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던 말들,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진짜 되겠지, 가능성 충분하겠지. 근데 그냥 저는 사실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지. 그런데도 넌 왜 들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거와 그거는 별개예요. 주식은 돈만 보고 가는 거지, 제가 그 약이 승인을 받아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는 다음 문제인 겁니다. 기대감을 한번 노려보는 거고, 그나마 내가 익숙했던 종목, 그나마 아는 종목들이 승률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종목을 너무 사랑해서 들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허니문 기간은 한 2년 전까지가 제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결혼 한 10년 차 된 부부 같은 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로 돌아와서 52,6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사모펀드 팔고, 투신 사고, 기타 법인 사고. 한번 봅시다. 공매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씩 치고 있어요. 얘가 오르는 날은 한 10%대 이하, 뭐 10% 전후로 이 정도 돼야 오를 거고, 공매도든 이거 뭐 대차장고든 항상 그랬어요. 주가가 밑에일 때 공매도 대차장고도 엄청 늘었고 공매도도 엄청 쳤고 뭐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때 또 어느 정도 그 공매도 물량들이 땔감 역할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뭐 간혹 공매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가격에 치겠냐, 악재가 있으니까 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년 있어 보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이거 뭐 예전에도 주가가 3만원 미칠 때 공매도 대차, 뭐 공매도도 엄청 치고 대차 잔고도 엄청 많이 늘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또 대차 갖고 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 엄청난 대차 물량들이 나중에 또 수없이 정말 찐 호재가 발생을 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까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5만원 이탈을 안 한다면 이 상태로만 가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사 얘기를 하기 전까지 요 정도 5만원 선만 사수를 잘 해도 저는 실사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치면 올라가는 자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실사가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실사는요, 늦어도 3월 중반 안에 3월 초 정도에서 실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 실사 진행 기간도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게 제가 원하는 베스트 그림입니다. 근데 좀 안 좋은 그림은요, 3월 중반 넘어서 한 4월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또 실사도 한 일주 넘어서 한 10일 정도 채워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클래스 2를 빨리 받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클래스 2를 빨리 받았다면 실사도 그에 맞게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가 클래스 2를 빨리 받은 긍정적 의미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 2 빨리 받았다고 했는데, 클래스 2를 빨리 받았는데 실사가 또 그냥 원래 FM대로 한 4, 5월에 한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는 그림과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실사 기간이 빨리 하면 좋고 늦으면 안 되냐면, 어차피 7월 데드라인이 있는데 뭐 4월에 5월에 하나 3월에 하나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클린하게 실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그 실사에서도 또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생할지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항서제약이 이 실사 준비를
사람이 하는 수기식 패턴이 아닌 자동화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실사도 길지도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3월에 실사를 진행을 했는데 경미한 지적 사항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서류로 대처를 한다든지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러면 7월 안에까지 통보가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4, 5월에 만약에 실사를 마쳤다. 거기다 지적사항을 받았다. 그러면 7월 데드라인까지 수정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면 그 데드라인 안에 회사가 수정을 못하겠다 판단하는 FDA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사 타임라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실사 얘기 나올 때까지 5만 원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5만 원 깨질 경우에는 한 4만 5천 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열려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만 원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는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끝.